자, 등기할사항 여기 한번 봅시다. 많이 피곤하시죠? 그래도 이제 뭐 화이팅 하자고요. 거기까지. 자, 등기할사항의 의의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어요. 핵심 다지기로 한번 가봐요. 자, 핵심 다지기에서 실체법적 등기사항, 절차법상 등기할사항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등기할 사항은 두 개가지 있어요. 실체법상의 등기할 사항과 절차법상의 등기할 사항이 있어요. 그 개념 하나 잡아요. 자,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줄 쳐놔봐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절차법상 등기할 사항은 뭐예요? 바로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이 바로,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뭐라는 거예요?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은 뭐예요? 절차법상 등기사항. 그러면 그 옆에다가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려놔요. 자, 어떠한 그림을 하나 그려놓느냐 하면 이 그림을 하나 그려놔요. 자, 요거는 이제 실이라고 써놔요. 실. 그러면 요거는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입니다. 여기 이제 뭐다 절이라고 하나 이렇게 써놔요. 그러면 실체법상의 등기할 사항과 절차법상의 등기할 사항은 반드시 일치한다. 어디에요? X가 되죠. 어디가 더 넓다? 절차법상. 그러니까 절차법상 등기할 사항은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을 포함해서 전부를 절차법상 등기할 사항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은 읽어봐요. 뭐라고 썼어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필요로 하는 사항을 바로 뭐예요? 바로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걸 이제 가로를 한번 쳐볼게요. 자, 요걸 빼고 읽어봐요. 등기를 요하는 사항. 그러면 대표적으로 등기를 요하는 사항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민법 186조 하나하고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과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두 가지가 있어요. 245조 1항이라는 게 있어요. 자, 245조 1항이 바로 이게 뭐예요? 바로 점유취득시효가 됩니다. 점유취득시효. 자, 점유취득시효 그러면 요걸 동그라미 쳐놔요. 취득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래서 우리 요거와 관련돼서는 25회 때 민법 문제예요. 다음 중 등기를 요하는 사항을 골라라. 그래서 4번에 점유취득시효. 이게 민법 문제입니다. 25회 때.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를 요하는 사항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186조 사유와 그 다음에 245조 1항. 무슨 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 요거. 그러면 만약에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임차권. 임차권은 뭐다? 채권이에요? 물건이에요? 채권. 그러면 등기를 요하는 사항은 아니네. 그러면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은 되네요. 그러면 임차권은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 즉 절차법상에 등기할 사항이 되는 거네. 그러니까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나중에 책을 읽을 때. 그럼 또 하나 여기 한번 봅시다. 뭐라고 써놨어요? 법정지상권.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법정. 네 자로건지만 법률 규정이야. 그러면 법정지상권은 187조 사유네. 그러면 187조 사유로서 법정지상권은 자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이다. 어때? X. 뭐예요? 절차법상 등기할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자 요거는 우리가 반드시 암기를 해둬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은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야. 몇 조? 민법 186조 점유취득시효. 그러면 요걸 포함해서 전부를 뭐라고 그런다? 절차법상 등기할 사항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지문이 하나 탄생하네요. 자,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과 절차법상 등기 사항은 반드시 일치한다. 어때? X. 어디가 더 넓다? 절차법상 등기사항. 그걸 꼭 기억해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로 1번에 이제 실체법상 등기사항 여기 나오죠. 그래서 다시 한번 줄쳐놔요. 자,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은 등기를 하지 않으면 사법상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않는 사항을 말하며, 그러면 물권 변동을 위해서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등기를 하여야 하는 사항.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186조 요거 하나 줄쳐놓고, 그래서 이제 그 의미를 하나 줄쳐놓으면 됩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7장에 이제 가로 2번에 절차법상 등기사항이 있어. 절차법상 등기사항은 1 줄쳐놔요. 절차법상 등기사항이란 부동산 등기법에서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등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된 사항을 뭐라고 그런다? 절차법상 등기할 사항이라는 거. 그 정도만 한번 잡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고요. 그럼 가로 3번을 가봐요. 자, 실체법상 등기사항과 절차법상 등기사항의 관계. 실체법상 등기사항은 민법 186조에서 결정되며, 반면 절차법상 등기사항은 실체법상 등기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실체법상 등기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민법 186조 사항도 뭐다 포함되고 있으며, 따라서 절차법상 등기사항은 실체법상
등기사항보다 그 범위가 넓고 실제 법상 등기사항은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마지막 결론 모두가 절차법상 등기사항에 포함된다. 이게 이제 주요 의미가 돼요. 그러면 오늘 반드시 올 게 두 개가 있네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실체법상 등기사항은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두 개. 민법 186조 사유와 뭐예요? 점유 취득시효. 그러면 자, 절차법상 등기사항은 뭐예요?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 그렇게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뭐라고 써놨어요?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인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오면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이 뭔지를 몰라서 틀리는 거야. 실체법상 등기사항은 뭐예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대표적으로 뭐 읽어봐요. 186조 사유와 245조 1항 사유를 고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또다시 자, 절차법상 등기할 사항인 것을 골라라. 그럼 대표적으로 187조 사유 법률 규정. 법률 규정입니다. 그럼 상속은 어때요? 상속은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아니죠.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지. 그래서 그 의미를 약간의 구분을 좀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봐봐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형님 누님들이 문제의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민법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봐봐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권리하자를 승계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그럼 뭐예요, 이거는? 권리하자를 승계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그럼 뭘까요? 이거는 원시 취득을 골라라. 이 말하고 똑같다는 거야. 근데 과거에는 이걸 원시 취득을 골라라. 이렇게 출제를 했는데 요즘은 권리하자를 승계하지 않는 것은 골라라.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인지를 모른다고. 그러면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의 실익은 어디에서 나타난다? 권리하자를 승계하느냐 승계하지 않느냐의 실익이 발생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의 의도를 몰라서 못 푸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수학을 잘하려면 뭘 해야 돼? 수학을 잘하려면 뭘 알아야 돼? 읽어봐요. 무슨 실력이 있어야 돼? 국어 실력. 그래서 요즘 수학을 무슨 수학이라고 그래? 스토리 실력, 스텔링 수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 이야기 전개가 있는 수학이. 그래서 우리 애들이 요즘 국어를 못하면 수학도 못하는 거야. 수학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가 나오느냐? 읽어봐요. 뭐가 나오죠? 수포자가 탄생해. 수포자가 뭐예요? 수학 포기 자가 속출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우리도 여기 봐봐요. 1차하고 2차가 있죠. 그러면 우리 1차 이자를 동시에 하는 사람은 주로 어때? 일단 3, 4, 5월 달까지는 뭐 해야 돼요? 3, 4월 달까지는 2차에다 치중을 해야 돼. 2차는 자꾸 길을 뚫고 정리하는 데에서 힘을 들어야 되고, 만약에 1차가 안 되면 2차를 포기하게 돼 있어. 그래서 2포자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2포자가 뭐예요? 2차 포기자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차 과목들은 자꾸 익숙해질 수 있도록 수업만 자꾸 들어놓으라고요. 수업을 들어놓고 나중에 1차가 탄력을 받으면 1차가 기둥이 두 개가 설면 이제 그때는 수업을 들어놨기 때문에 탄력을 받아서 2차를 힘을 줄 수가 있어. 근데 1차도 안 되고 2차도 안 되고 그러면 1차가 안 되면 2차를 포기하게 돼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1차 과목에다 치중을 좀 해주시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1차, 2차만 준비하는 사람, 제가 생각에는 한 분 앉아 계시는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1, 2차 같이 동시에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1차에 대해서 치중을 해놔야 됩니다. 초창기 때. 그래서 생각을 해봐요. 자, 2차가 평균이 90점 나왔어요. 1차가 57.5가 나왔어, 평균. 2차 잘 나오고 봐야 표가 없거든. 그러니까 2차가 잘 돼야 1차를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1차 점수가 안 나오면 2차가 점수 아무리 잘 받아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1차에다 치중을 하고, 그래서 기둥을 쫙 서면 2차에다 그때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정리해 놓는 거야, 정리. 그래서 첫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정리의 힘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길을 자꾸 뚫어놓고 눈을 자꾸 보고, 그래서 2차 그러면 한꺼번에 나중에 1차가 됐다 해서 2차를 한꺼번에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좀 어렵더라도 조금 참아줘야 된다라는 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2페이지로 이제 밑에. 자, 등기할 사항인 물건 동그라미 잡아봐요. 이제 물건을 이제 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등기할 사항인 물건입니다. 그래서 등기할 사항인 물건. 자, 등기할 사항인 물건은 그러면 자, 물건을 동그라미 쳐놓고 물건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바로 토지하고 건물이 있다라는 거야. 토지와 건물이라고 딱 써놔요. 토지와 건물. 이미 다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자, 토지는 뭘로 된다고 그랬어요? 필지. 건물은 세 가지. 정착성, 예기분단성, 용도성. 예기분단성은 지분과 주벽이 있어야죠. 주벽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등기가 가능한 거. 뭐가 있다? 개방형, 축사. 거기까지는 딱 하면 요 지문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은 토지와 건물과 임목을 대상으로 한다. 어때? X. 임목은 임목에 관한 법률로 간다는 거예요. 선박은 선박에 관한 법률로 가. 그럼 부동산 등기법의 물건은 부동산뿐이라는 거예요. 부동산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토지와 건물뿐이라는 거. 그렇게 연결이 된다.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볼까요? 부동산 등기법의 등기 대상은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토지와 건물이다. 줄쳐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자, 등기할 사항인 물건은 토지와 건물 중에서 사건의 목적이 되는 것. 사건 동그라미. 사건. 자,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참고사항으로 가요. 자, 하천법상의 하천도 등기가 됩니다. 조심해놔야 돼요. 법이 바뀌어서. 그러면 하천법상의 하천으로서 등기부상, 참고상으로 등기부상 지목이 하천 또는 제방으로서 등기된 토지, 소유권 보전 등기의 경우는 토지 대장상 지목이 하천 또는 제방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등기를 할 수 없는 상, 요거에 초점을 맞춰 놓으라고. 그러면 하천법상의 하천도 등기가 가능하나 하천 등기할 수 없는 것. 자, 줄잖아요. 뭐가 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그걸 공통점은 용익권이라고 써놔요. 그래서 우리가 자, 그러면 이미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에서 간접적으로 출제됐어요. 잘 들어봐요. 소유권과 저당권은 하천에 설정할 수 없다. 어때? X죠. 하천에 설정할 수 없는 거는 단 권리 4개. 뭐가 있다? 지상, 지역, 전세, 임차권. 이렇게 되는. 그러면 요거는 약간 동기부여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 봐봐요. 자, 여기 하천입니다. 하천. 여기 이제 갑으로 하천이 돼 있어요. 근데 을한테 전세권을 설정해서, 그러면 전세권을 설정해줬다. 그러면 전세권은 배타적 사용수익이잖아. 물이 안 빠진단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용익권은 설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권능이 뭐가 있어서? 사용과 수익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렇게. 그러면 우리 법무사에서 박스 문제가 이렇게 출제를 했어요. 자, 봐봐요. 다음 중 하천법상의 하천도 등기 능력이 있으나 하천에 설정할 수 없는 권리로 바르게 묶인 것. 그럼 무슨 권을 골라라? 용익권. 용익권은 뭐예요? 지상, 지역, 전세, 임차권. 그거는 자, 정비해서 잘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자, 가로 1번은 토지입니다. 토지. 토지는 뭐 토지는 이제 거기 2번을 한번 가볼까요? 자, 사건의 객체가 되지 않는 공유수면의 토지는 등기 능력이 없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유수면 좋잖아요. 공유수면은 뭐다? 두 자로 얹지만 바다죠. 바다가 어떻게 등기가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거기 3번. 한 개의 토지를 분할 절차를 하기 전에는 한 필의 토지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는 할 수 없으나 그러나 용익물권과 임차권은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요 3번은 조심해야 됩니다. 3번은 자, 별표 새겨놓고 3번은 특히 조심해야 돼요. 자, 4번도 마찬가지네요. 권리의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설정 등기는 가능하지만 용익물권이나 임차권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 조심해놔야 됩니다. 우리 3번, 4번은 단골 메뉴야. 자, 3번, 4번과 관련돼서 여기 한번 보죠. 자, 그럼 옆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이걸 우리 요 두 개를 좀 참고용으로 한번 써봅시다. 부동산 일부라는 게 있어요. 근데 자꾸 요 일부만 자꾸 눈에 들어오지 여기 앞에 차이점을 모르고 있어요. 이쪽에다 부동산 쪽에다 살펴놓고요. 자, 요 일부 앞에 뭐다? 권리라는 게 있네. 권리의 일부라는 거야. 요 권리의 일부는 바로 요거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요거는 지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분. 자, 부동산 일부, 그 다음에 소유 권리의 일부 조심해놔야 되는. 그래서 권리의 일부는 지분이라고 그래요. 지분. 자, 이거는 부동산 자체 일부. 그럼 결론적으로 잡아봐요. 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소유권. 소유권은 무슨 권능이 있어요? 사용, 수익, 처분. 그래서 처분 권능이 있는 것들은 부동산 일부에 설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였어요. 부동산 일부에 무슨 권능이 있는 것들은 처분 권능이 있는 것들은.
자, 나머지는 다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권리 일부는 지분이야. 지분은 사용수익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지분에는 설정할 수 없는 거 뭐예요? 용익 권능들은 뭐다? 용익 권능들은 요거는 뭐예요? 권리 일부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권리 일부. 자, 나머지는 다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자, 지분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도 가능하다. 어때? X야. 용익 권능 안 돼요. 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분을 사용 수익하겠냐 이거지. 일반적으로. 그러면 봐봐요. 자, 오늘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저당권. 저당권은 무슨 권능이 있어? 처분 권능이죠. 그러면 저당권은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 설정 등기도 가능하다. 어때? X가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당권은 부동산 일부에 설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자, 봐봐요. 무슨 건? 전세권. 부동산 일부에 전세권 설정 등기는 가능하죠. 왜? 전세권은 일물일권지에 뭐라고 그랬다? 애외니까. 그렇죠. 애외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부동산 일부의 전세권은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걸 그냥 일반화 시켜버려요. 자, 부동산 일부에 안 되는 거 무슨 권능? 처분 권능은 안 된다는 거야. 나머지는 다 돼요. 그러면 나머지가 된다는 것은 자 불러봐요. 뭐가 있어요? 부동산 전부에는 되네요. 권리의 일부, 권리의 전부에 대해서도 되네요. 처분 권능. 뭐만 안 된다?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권리의 일부. 그러면 용익 권능이 있는 것들은 권리의 일부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봐봐요. 자, 용익 권능은 뭐에서만 설정할 수 없다? 지분. 자, 처분 권능이 있는 것들은 뭐에 대만 안 돼? 부동산 일부만 안 돼.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볼래요? 자,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에 대해서 분석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잘랐죠? 자, 그러면 소유권을 두 자로 얹으면 뭘까요? 걸리지 않아. 그렇죠? 자, 일부, 권리 일부죠. 그러면 권리 일부를 뭐라고 그래? 지분이죠. 그럼 읽어봐요.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결론적으로 무슨 이전 등기? 지분 이전 등기를 이야기하는 거야. 지분. 그러니까 오늘 이제 처음에 이제 만약에 일부가 나오더라도 앞에 부동산이냐, 그 다음에 권리의 일부냐, 요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권리의 일부를 두 자로 얹으면 뭐다? 지분. 그게 박스 정리가 딱 돼 있네요. 봐볼까요? 자, 부동산의 일부, 그 즉 뭡니까? 소유권 이전,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고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가능합니다. 용익 권능에 대해서는. 자, 권리 일부, 지분을 지칭해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저당권은 가능하고, 자, 지분에 대해서 지상, 지역, 전세권은 설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머릿속에 이제 딱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부탁하고요. 자, 3번에 이제 건물이 하나 나옵니다. 건물. 자, 건물은 거기 밑에 정착성 딱 줄쳐놔요. 두 번째, 정착성.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분단성? 애기 분단성. 세 번째, 거기 쭉 가니까 밑에서 세 번째, 무슨 성이 있다? 용도성이 있어. 건물은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등기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게 의미를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등기를 넘기니까 참고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A적으로 100이 없어도 등기가 허용하는 무슨 축사? 개방형 축사. 그러면 개방형 축사에서 요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포인트를 두 개 잡아야 돼. 어딜까요? 자, 첫 줄 소가 첫 줄 소죠. 우사의 동사예요. 우사.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개방형 축사는 등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 한번 딱 숙지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뭔가 거기 이제 1번이 3번이 있고 이제 거기 동그라미 2번을 봐봐요. 2번. 자, 구분 건물에 있어서 구조상, 형상, 독립성을 갖춘 경우 각 구분은 각각 독립된 한 개의 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기억과 니은. 자, 기억 옆에다가는 요거 하나 써놓을래요? 자, 우리가 이제 기억과 니은 옆에다가는 요걸 알아야 돼요. 자, 무슨 부분이 있어요? 전유 부분. 자, 2번이 두 개네요. 오타가 나왔네. 4번. 그래서 3번 다음에 4번이라고 오타 적어야 돼. 4번. 자, 거기 2번, 동그라미 2번을 4번으로 얹어놓고요. 자, 그 옆에다 이렇게 하나 써놔볼래? 자, 아파트는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전유 부분이 있어. 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공용 부분이 있습니다.
자, 공용 부분. 그래서 우리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이 두 가지가 있죠. 자, 전유 부분은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공용 부분은 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근데 공용 부분도 두 개가 있어요. 자, 써요. 자, 구조상 공용 부분이 있고요.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어. 규약상. 자, 그러면 복도나 엘리베이터가 있네요. 복도. 복도는 구조상 공용 부분이야. 자, 규약상 공용 부분은 노인정과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가 있어요. 그러면 구조상 공용 부분은 복도는 등기 능력이 없지만 구조상,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 능력이 있다라는 거야. 자, 옛날에 뭐, 요 이야기를 했어요. 자, 옛날에 교수님이, 민법 교수님이에요. 민법 교수님이 집합 건물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규약상 공용 부분 등 노인정과 관리사무실은 규약상 공용 부분으로서 등기 능력이 있다. 근데 민법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자, 규약상 공용 부분은 그 관리소장이 팔아먹고 날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등기 능력이 있다. 여러 예를 들었어요. 근데 수업 듣는 수강생 중에 누가 있었어요?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멱살 잡고 난리 났었습니다. 난리 났었어요. 진짜로. 난리 났었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딴 민법 교수님이에요. 딴 데서. 그게 몇 년 전이요? 15년 전에 그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지 말고 봐봐요. 자, 구조상 공용부는 복도나 엘리베이터는 등기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읽어봐요. 계약상 공용부는 노인정과 관리사무소. 그러면 계약상 공용부는 왜 등기 능력을 인정할까요? 아파트 주민들의 주인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공동소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약상 공용부는 그래서 등기 능력이 있다라는 거야. 근데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계약상 공용부는 니께 내게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갖고 올고는 주지 않는다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 써놔요. 뭐만 둔다? 그래서 표제부만 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제부만 둔다. 그래서 표제부만 둔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배웠죠? 표제부 등기를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 그러면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법은 사실의 등기를 독립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뭐라 그래? 계약상 공용 부분이잖아. 아,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그러면 이걸 우리가 따지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 능력이 없고 계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 능력이 있다. 그럼 기억 봐봐요.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 중 구조적 물리적으로 공용 부분인 것, 복도 견학은 전유 부분으로 등기할 수 없으며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이라 하더라도 아파트 관리사무소, 노인정과 같이 독립된 건물로서 요건을 갖춘 경우는 독립하여 건물로서 등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등기하는 공용 부분이라는 뜻을 등기를 해야 된다. 가로 열고 표제부만 둔다라고 써놔요. 뭐만 둔다? 표제부. 그럼 표제부 등기를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의 등기.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법은 그러면 사실의 등기를 독립적으로 인정, 불인정, 인정하고 있다. 어디에서? 계약상 공용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여기 한번 봐볼래요? 그러면, 자, 그래서 17회 때 다음 중 이런 문제가 하나 출제됐어요. 다음 중 집합 건물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옳은 것, 복도 엘리베이터는 등기 능력이 있다. 어때? X. X죠. 복도나 엘리베이터는 구조상 공용 부분으로서 등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연결이 된다고. 자, 3번으로 가볼까요? 기타. 자, 공유수면 줄잖아요. 공유수면. 자, 그 다음에 토굴. 공유수면은 바다죠. 토굴이 뭐예요? 땅굴이야, 땅굴. 그죠? 토굴이 만약에 등기된다면 여기 앉아있지 마세요. 우리 땅굴 파러 가야 돼요. 땅굴 파서 돈 벌어야지. 지금 여기 앉아 수업합니까? 근데 방조제 줄잖아요. 방조제. 방조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방조제는 밑에다 하나 써놓을래요? 요렇게. 뭐라고 써놨어요? 방조제. 방조제의 부대시설. 자, 방조제는 어때요? 이거는 등기 능력이 있습니다.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여기 한번 부대는 여기 부대죠. 부대는 무슨 성이 없어? 청착성이 없잖아. 그래서 부대는 등기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요거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 자, 방조제는 건물이 아니라 토지라는 걸 조심해야 돼. 토지. 이 토지라는 걸 조심해야 돼. 토지. 다음 중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건물의 소유권 보전 등기가 불가능한 것을 골라라. 근데 방조제는 등기 능력이 있다. 방조제는 등기 능력이 있다. 이렇게 배워놓고 방조제가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모르나. 지금 문제가 무슨 문제를 물어봤죠?
건물 소유권 보전 등기를 물어봤다고. 그러면 우리 방조제는 건물이 아니라 뭐다? 토지야. 그러면 거기 밑에서 두 번째 줄 끝에 토지라는 걸 공략을 잘 해놓으라고. 토지. 이 토지라는 거야. 그러면 방조제는 건물이 아니라 뭐다? 토지라는 걸 조심해 놔야 돼요. 자, 방조제라는 지목이 있어 없어? 없어요. 방조제는 지목이 뭐다? 제방이야. 제방. 조심해야 돼. 학교론에서 많이 출제됩니다. 방조제라는 하도 방조제 들어봐서 방조제라는 지목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 방조제라는 지목은 없어요. 방조제는 뭐다? 제방이야. 그러면 학교론 문제 이렇게 1, 2번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다음 중 지목의 구분이 아닌 것. 1번에 방조제. 한장하겠는 거야. 방조제 많이 들어봤는데 방조제라는 지목은 없어요. 방조제의 지목은 뭐다? 제방이라는 거. 조심해 놔야 돼요. 그러니까 방조제의 부대시설. 자, 옛날에 제가 뭐예요? 사실 사법고시 시험 보러 갔다가 내가 미쳐버리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여기 봐요. 농작물은 누구 거예요? 경작자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외우고 왔어요. 농작물은 경작자 있고 외우고 갔는데 시험장 가니까 뭐예요? 성숙된 농작물과 미성숙된 농작물을 나누는 거야 또. 미쳐버리겠어요. 모르겠다. 그냥 경작자 찍고 왔더니 틀렸어요. 그러면 성숙된 농작물은 경작자 거고 미성숙된 농작물은 누구 거다? 토지 소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 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설프게 공부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방조제하고 방조제의 부대시설은 방조제는 등기 능력이 있고 방조제의 부대시설은 부대 정체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등기 능력이 없고. 그런데 방조제도 어설프게 하지 말고 토지냐 건물이냐 헷갈리냐면 뭐고요? 건물이냐 토지냐? 토지라는 거 조심해 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의미를 잡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내용으로 한번 가볼래? 내용. 자, 내용으로 가서 몇 개 정리하고 합시다. 자, 그러면 방조제, 3번 방조제 가봐요. 등기 대상인가? 유류 저장된 거. 유류 저장된 거 좀 줄잖아요. 근데 이제 유류 저장된 거 질문이 제일 많이 들어와. 근데 민법 선생님은 유류 저장된 거는 등기 능력이 없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유류 저장된 거는 원칙적으로 등기 능력이 없어. 근데 유류 저장된 거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그럼 일정한 요건이 뭔데요? 정착성과 예기 분단성과 용도성을 갖추면 토지에 부합되지 않고 그때는 유류 저장된 것도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유류 저장대가 무조건 등기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유류 저장된 거는 자체로는 안 돼. 토지에 부합되긴 해. 만약에 토지에 부합되지 않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는 유류 저장된 거 유류 저장된 것도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이게 제일 많이 들어온다. 지문이. 자, 사이로 줄 서놔봐요. 사이로가 뭐예요? 자, 사이로가 뭐냐 그랬더니 청강이 듣는 사람은 있는 사이로, 친구 사이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이로는 뭐냐면 저장창고야. 저장창고.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려갑니다. 고속도로로 달려가면 고속도로 옆에 뭐야? 요렇게 탱크처럼 생긴 거 있어. 요렇게 탱크처럼 생겨가지고 여기에 문 하나 있어요. 이게 저장창고거든. 이게 사이로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이로는 저장창고로서 등기 능력이 있다라는 거야. 주로 사이로는 어디로 많이 연결돼요? 우리 민법으로 연결된다면 우리 첨부에서 요거로 연결 많이 돼. 뭐라고 써놨죠? 혼하로 연결이 되는 거야. 만약 같은 품종끼리는 같이 한꺼번에 모아서 보관해 놓는 거. 그게 바로 혼화가 되는 거거든. 혼화는 혼화와 관련돼서 이게 이제 사이로, 저장 창고로 연결된다고. 그래서 사이로는 저장 창고입니다. 밑에 뭐가 있어요? 비각이 있어. 비각 있죠? 비각 찾았어요? 비각이 뭐예요? 또 까먹었어. 비석을 빗맞지 않도록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해놓는 거. 이게 비각이야. 각자. 그래서 우리가 늘 여기만 나오면 상식적으로 좀 잡아놓으라는 게 있죠. 자, 여기 봐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뭡니까? 이런 거 좀 알아두면 좋아요. 뭐라고 써놨어? 읽어봐요. 전, 당, 각, 합, 공통점. 또 까먹었다. 집이라니까, 집. 그러니까 대체 어디 가서 무슨 강의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집이야, 집.
자, 읽어봐요. 집전, 집당, 집각, 집합. 그래서 우리나라는 집도 서열이 있어. 서열이. 그러면 1등이 머무르는 데는 전이야, 전. 2등이 머무르는 것은 당이야. 3등이 머무르는 것은 각이야. 그러면 합이라는 것은 4등이 머물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읽어봐요. 조선시대 왕을 뭐라고 그래? 전하, 당하, 각하, 합하. 이렇게. 그러면 각하는 랭킹 몇이에요? 3이네요. 그래서 누가 못 쓰게 했다고 그랬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못 쓰게 했다고 그랬잖아. 각하가. 남바설이냐? 남바설이. 남바설이냐에서 나온다고. 자, 그래서 이제 남바설이가 이제 뭐예요? 대표적으로 각하예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각하라는 단어를 못 쓰게 했어요. 각하라는 단어. 그러면 읽어봐요. 우리 한글은 어디에서 창시됐어요? 집현전이잖아. 집현전. 집현전은 왕만 머무를 수 있는데 전이라는 것은 이게 사찰에 가면 이게 딱 지켜져 있어. 사찰 절에 가면 머선 전 옆에 머선 당 머선 각 그 다음에 머선 합이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여유당 읽어봐요. 전석 당이잖아. 당 여유당 몇 등만 머무를 수 있어? 2등. 그다음 2등이 여의당에서 머물러서 책을 편찬했다. 그래서 여의당 전서라고 그래. 그래서 적양용이가 랭킹 2위까지거든. 그래서 이 정씨 집안이 뭡니까? 조선시대 때 한 말에 정씨 집안이 뭐예요? 이 천재들이 많아요. 적양용. 자, 그 다음에 정약전, 자선어부 쓰는 사람들, 이 정씨들이. 그래서 뭐다 빨리 깨서 얘네들이 박해를 많이 당했죠. 뭐예요? 천주교 박해를 많이 당했죠. 그렇게 질문한다면.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저기 가면, 마포 가면 거기 서강대교 밑에 뭐가 있어요? 서강대교에서 쭉 내려가면 당산이 있다. 당산 옆에 뭐가 있어요? 절두산이라고 있죠. 절두산이라고 있죠. 왜 절두산이에요? 거기서 목을 너무나 많이 쳤어. 그래서 목을 뱉다 해서 절두산이라는 거예요. 절두산. 그래서 거기에서 박해해서. 그래서 절두산이 어디를 보고 있어요? 서해안을 보고 있죠. 그래서 서해안을 보고 있어서 이 천주교를 못 믿게 해서 그래서 암시를 하는 예세 괴력을 배척해서 거기에서 목을 다 쳤다고. 그래서 절두산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원래 절두산이 아니에요. 거기는 누에가 누워있다 해서 옛날에 누에 잠두봉이라고 그럽니다. 잠두산이라고 그런다고 원래는. 누에는 포근하잖아요. 거기가 원래는 명당짜리인데 그래서 거기가 이제 절두산 순교관에서 거기 아마 그 당산대교 밑에 거기 쭉 가면 이렇게 폭 튀어나온 데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절두산이라고 이제 명명을 했죠. 목을 너무 많이 쳐서 절두산이라는 거예요. 절두산 이렇게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 봐봐요. 각이네요. 그래서 여기 봐봐요. 여기 뭐예요? 비석이네요. 우리 공법 선생님 뭐예요? 고인, 조민수 그래 봅시다. 조민수. 자, 비석이네요. 자, 비석에 짓맞지 않도록 이렇게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져라. 그래서 요거는 비석이고요. 여기에다 이제 습도 조절도 하고. 그래서 읽어봐요. 비각. 그래서 비각은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자, 비각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5번 가봐요. 5번. 일반 재산 줄쳐놓으세요. 일반 재산이 뭘까요? 이게 잡종 재산이었다고, 과거에. 그래서 국유 재산 중 일반 재산은 등기 능력이 있습니다. 자, 6번에 뭐라고 써놨어요? 조적조. 조적조가 뭐예요? 자, 제가 조적조 질문을 하나 받았는데 세상에 23년을 강의하는데 조적조가 뭔지 질문 딱 한 번 받아봐요. 알고 있을 줄 알았는데 조적조가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백돌집이야, 백돌집. 그래서 조적조라는 것은 백돌을 쌓아서 만든 집이라서 조적조라는 말을 써준다고. 자, 그 다음에 경남철골적 경남편을 집은 건축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개방형 축사. 여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그 정도 이미 잡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계약상 공용부분 노인정 또 나왔다. 자, 구분 건물의 부속 건물, 지하실, 기계실, 관리사무소, 노인정 또 나왔다. 자, 지하주차장 전유 부분의 부속 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5번에 비각 또 나왔다. 비각 또 나와 있다. 자, 등기 대상이 아닌 것 우리 한번 볼까요? 하천에 설정할 수 없는 것, 용익물건, 임차권 나와 있네요. 안 됩니다. 자, 공유수면하의 토지, 사건의 대상이 아니니까 안 되고요. 그러면 쭉 내려와서 공작물에서 하나 체크해줘요. 4번 체크해 봅시다. 4번은 뭐예요? 주유소 캐노피. 안 됩니다. 자, 5번에 양어장 가서 양어장의 한강편 닦아놔요. 양어장. 양어장은 뭡니까? 지목이 있어 없어? 있죠. 지목은 몇 개예요? 28개죠. 그러면 지목 28개 지목은 모두 등기 대상이다. 어때? X야. 양어장은 대표적으로 등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연결해서 나오니까 양어장 한번 체크해 달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는 뭐 그렇게 큰 문제 될 게는 없습니다. 그 정도 우리가 한번 봐주고요. 자, 이번에 3번에 등기할 사항인 권리. 권리 동그라미잖아요. 권리. 자, 권리. 자, 권리와 관련돼서 물건, 우리 이제 봐봐요. 지난번에 복수. 물건은 옆에 뭐가 나와 있어요? 본건. 본건과 무슨 건? 점유권. 본건이 뭐예요? 또 까먹었다. 자, 본건이 뭐예요? 지배할 수 있는 관념적인 권리라고 그랬잖아. 점유권은 지배하는 현실적인 권리야. 그러면 점유권은 지배하는 현실적인 권리니까 점유권은 등기 능력이 없다. 점유권의 X 행간편잖아요. 자, 본건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소유권과 제한물권, 소유권은 등기 능력이 있고요. 제한물권 중에 영유물권, 지상지역 전세 등기가 됩니다. 담보물권 저당권 되고 유치권 안 돼요. 거기 행간편 번호고요. 자, 질권 중에 동산질권은 안 돼요. 행간편 번호고 권리질권은 A적으로 등기가 됩니다. 자, 임차권, 환매권 등기가 되고요. 그러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권리 한번 읽어봐요. 점유권, 유치권, 특수지역권, 분묘기지권, 그 다음에 저 부분 임차권, 그 다음에 뭐예요? 주의 토지 통행권. 얘네들은 대표적으로 안 됩니다. 조심해서 하나 적어 놓고요. 그래서 하나 더 적어 놔요. 그 밑에다 동산질권까지 하나 써놔요. 동산질권. 자, 동산질권까지 써놔서 거기를 옆에다 동그라미를 크게 치나. 그래서 점유권, 유치권, 특수지역권, 분묘기지권, 구분 임차권, 주의 토지 통행권, 대표적으로 동산질권. 요거는 안 된다라는 거. 요거 섞어서 나오기 때문에 요거 하나 초점을 맞춰서 딱 마무리해 놓으면 됩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3조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나와 있네요. 자, 등기는 부동산 표시와, 부동산 표시가 뭐예요? 또 까먹었다. 표제부라니까. 표제부 등기와. 자, 그러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전, 동그라미, 이전 동그라미, 설정 동그라미, 변경 동그라미, 처분 제한 동그라미, 소멸 동그라미. 이제 살펴볼 거고요. 자, 1 읽어봐요. 소유권. 2 읽어봐요. 지상권. 3 읽어봐요. 지역권. 4 읽어봐요. 전세권. 5 읽어봐요. 저당권. 6번 체크하고요. 권리질권. 자, 7번 읽어봐요. 채권, 담보권 체크하고요. 8번 무슨 건? 임차권. 그래서 특히 조심할 거는 6번, 7번.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6호, 7호. 요거 조심해서 다뤄놔야 되고요. 자, 나머지는 뭐 읽어봐도 큰 문제는 없어요. 자, 그러면 4번에 등기할 사항인 권리변동 줄 잡아봐요. 권리변동. 자, 권리변동과 관련돼서는 우리 다 배웠어요. 법률행위한 물권변동, 민법 몇 조? 186조. 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의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2번 읽어봐요. 등기가 무슨 발생? 효력 발생 요건. 우리 또 세 번째 나오네요. 자, 이번에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민법 몇 조죠? 187조. 그래서 민법 187조는 상속 공용증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나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별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2번은 뭐 읽어봐요. 처분 요건주의 등기를 말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자, 2번에 뭐가 나와요? 상속. 3번은 공용증수. 4번은 판결. 요거 조심해 놓고요. 자, 판결과 관련돼서는 그 밑에다 한번 참조용으로 한번 써놔봐요. 자, 판결. 자, 밑에다 이렇게 한번 써놔요. 자, 확정 판결의 종류. 그래서 판결의 종류 이렇게 나온다죠. 그래서 밑에다 판결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이행하라 무슨 판결? 이행 판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성 판결이 확인 판결이 있고요. 확인 판결. 세 번째 형성 판결이 있어요. 형성 판결. 자, 그러면 제가 무슨 판결을 내리나 봐요. 채권자는 채권자한테 실천말을 이행하라. 무슨 판결을 했어요? 이행하라. 이행 판결을 합니다. 요 청구 취지에서 무효임을 확인한다. 무슨 판결? 확인 판결. 요 권리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형성된다. 무슨 판결을 내렸죠? 형성 판결을 내렸네요. 자, 얘네들 참 대단한 애들이야. 대단한 애들. 자, 그럼 봐봐요. 얘네들은 처녀 총각 애인을 하나씩 데리고 다녀. 참 대단한 애야. 자, 그러면 봐봐. 읽어봐요. 이행 판결. 이행 판결의 A는 뭐냐? 써요.
단독 신청입니다. 나머지는 공동 신청이 돼. 참 대단한 애야. 얘는 대단한 애야. 그래서 이행 판결 그러면 단독 신청. 그러면 확인 판결과 형성 판결은 원칙이 공동 신청으로 빠져버립니다. 자, 확인 판결에 애인이 있어. 뭘까요? 이거는 소유권 보전 등기야. 참 대단한 애들이죠. 하나씩 거느리고 다닌다니까 애인. 자, 형성 판결의 애인은 뭘까요? 이거는 187조 판결이야. 187조. 그러면 이거는 186조. 186조라는 거야. 참 대단한 애들이야, 얘네들은. 그러니까 어차피 얘네들은 건너야 할 산이야. 그러니까 확정 판결의 종류는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이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행 판결은 읽어봐요. 무슨 신청? 단독 신청. 읽어요. 공동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확인 판결은 읽어봐요. 소유권, 보전 등기. 원칙은 확인 판결, 예외적으로 이행 판결과 형성 판결도 속한다는 거고. 자, 형성 판결은 몇 조? 187조. 그럼 얘네들은 몇 조다? 186조, 186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 참 대단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애울 거 미리 애워두시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갑상이. 갑상이 해인은 누구예요? 마이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마이크. 그러면 여기 봐봐요. 유치권은 A는 뭐라고 그랬어요? 점유입니다. 점유. 그래서 요거는 항상 A를 그러면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상실이 되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유치권은 점유가 바로 뭐예요? 성립 요건이자 바로 취득 요건이 되는 거야. 무슨 말? 이때 점유는 불법 점유, 적법 점유. 적법 점유해야 돼. 그래야 유치권이 형성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불법 점유가 아니라 침탈에 의해서 점유했을 때는 그때는 유치권을 형성할 수 없어요. 한번 봐봐요. 그러면 유치권은 뭐예요?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상실이 돼. 점유를 취득하면 유치권을 취득하죠. 그럼 유치권은 등기 능력을 인정하면 등기간이 죽어버려. 왜요? 등기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미쳐버린다고. 그래서 우리 유치권은 그래서 등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가 들어갈 때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유치권 때문에 어려워. 유치권 때문에. 이 유치권이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그래서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경매를 낙찰로 막 들어와. 이 사람이 뭐예요?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등기를 유치권이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뭐다? 유치권 냄새를 잘 맡아야 돼. 사실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경매가 들어갈 때일 때는 뭘 한번 확인해 봐야 돼. 주변 지식을 뭐예요? 탐문을 해 봐야 돼. 이게 유치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우리 정부에서 그래서 유치권을 뭡니까? 유치권을 등기해 주자. 강제적으로 법률에. 그러면 유치권을 등기를 해주면 등기부에 있어 없어? 있으니까 부동산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거야. 왜?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그만큼 유치권이 등기함으로써 뭐예요? 그게 대한 뭐예요? 그러면 경매 가격은 다운 떨어질 수가 있겠죠. 유치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어떻게 모범 위험을 어떻게 많을수록 올라가는 거고 경매 가격이 또 없다고 그런다면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유치권을 등기해 주자는 강제적으로 부동산 활성화 방향으로 나왔었는데 아직 말만 나오고 아직까지는 그거는 말이 쏙 들어갔어요. 그런데 유치권은 현재 상태에서는 등기가 안 됩니다. 자, 유치권은 뭐가 있니다? 점유. 그러면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어때? X야. 유치권은 뭐에 대해서? 점유권에 기해서 우리가 반환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니까 유치권 A는 점유. 이때 점유는 적법 점유. 자, 유함은 또 까먹었다. 유임이라니까. 임의규정이라니까. 임의규정. 임의규정은 특약이야. 특약. 그러면 유치권은 특약사항이 없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유임 외워야 되고 요건들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유치권은 뭐가 없어? 유치권은 뭐가 없어? 유치권은 뭐가 없어? 유치권은 뭐가 없어요? 먹을 물이 없어. 그래서 우물물이 없다는 거야. 우물이 없어. 우물이 없다는 거예요. 우물이 뭐냐면 우선 변제적 효력과 물상대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딱 머릿속에 구조를 형성해라고. 다시 유치권은 뭐가 없어? 우물물이 없다니까. 우물물이 우가 뭔데? 우선 변제적 효력. 물이 뭔데? 물상대의라는 겁니다. 그럼 유치권의 문제를 풀 때는 일단 우선 변제적 효력과 물상대의가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보라는 거고 유치권의 A는 뭐다? 점유. 유치권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탁탁탁 나와야 문제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거든. 다시 유치권의 A는 점유. 이때 점유는 그러면 유치권은 임의규정, 강행규정.
그럼 유치권은 특약으로서 배제시키는 규정이 없어야 유치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치권은 뭐가 없어? 우물물이 없어. 우선 변제적 계량. 물상대이라는. 자, 그래서 우물물이 없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제 여기 오는 동안 다 까먹었어. 이행 판결의 단독 신청, 확인 판결의 소유권 보전 등기, 형성 판결의 187조. 그래서 나머지는 186조 사유가 돼. 그럼 187조 판결은 무슨 판결을 지칭한다? 형성 판결. 그러면 형성 판결은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어때? X.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여기 봐봐요. 여기 봐요. 공유물 분할 읽어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무슨 판결? 형성 판결.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어때? X. 공유물 분할 판결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시험 범위에서 형성 판결은 공유물 분할 판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사행위 취소 판결은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 그러면 대표적으로 공유물 분할 판결은 무슨 판결을 지칭한다? 형성 판결.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은 민법에서 공동소유에서도 중요하고 우리 등기법에서도 아주 중요한 논리를 가져오고 있다는 거. 그러면 다시 한번 A인 H고 갑니다. 자, 이행 판결의 A는 단독 신청, 확인 판결의 A는 소유권 보전 등기, 형성 판결의 A는 187조. 대표적으로 무슨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 딱 기억해. 유치권의 A는 점유. 이때 점유는 무슨 점이다? 적법점이야. 그럼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을 상실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중 점유를 상실할 때, 점유를 상실하면 절대적으로 상실되는 거. 그게 뭐예요? 유치권. 그렇죠? 고유. 그럼 유치권은 뭐라는 거예요? 유치권은 무슨 물이 없어? 우물물이 없어. 그럼 유치권은 강행규정, 임의규정. 임의규정. 임의는 뭐다? 특약. 그래서 유치권은 특약 배제가 없어야 유치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아, 그렇구나. 이게 본능적으로 나와야 지금 하나씩 본능적으로 나와야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를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거기 2번을 하나 줄쳐놔요. 낙서를 하고 가야 되니까. 형성 판결은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선언하는 판결로서 판결의 확정으로서 새로운 법률관계의 변동을 위한 효력이 발생하며 따라서 형성 판결에서 물권 변동이 일어나기 시기는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뭐예요? 판결이 확정된 때 줄쳐놔요. 그러면 형성 판결의 대표적인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는 뭐가 있다? 공유물 분할 판결. 오케이? 그렇게 잘라놓으면 됩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그래서 이제 뒷장을 넘겨보면, 자, 그러면 이제 형성 판결 뭐가 봐야 돼? 자, 밑줄 딱 끊어요. 뭐가 봐야 돼? 187조, 툭칠 선고, 공유물 분할 판결. 자, 이행 판결은 어디를 줄 딱 쳐놔야 돼요? 자, 단독 신청. 등기하여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있다. 자, 확인 판결은 보전 등기 줄 딱 끊어요. 그래서 형성, 이행, 확인. 여기에서 원칙은 무슨 판결이다? 확인 판결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아까 썼다고 아까워하지 말고 그걸 써놓음으로써 이 박스가 딱 눈에 한 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의미를 잡아두시면 돼요. 자, 밑에 가봐요. 자, 경매는 187조로 들어가죠. 그래서 첫 줄 공경매만 의미한다. 줄 서놔요. 자, 더 알아보기 봅시다. 상소. 자, 물권 변동 시점 한번 갑니다. 읽어봐요. 피상속인의 사망시. 수용은 수용 시기입니다. 밑줄 그어놓고 재결 시기가 아니에요. 판결은 형성 판결은 확정시. 그다음에 경매는 읽어봐요. 매각 대금 완납시. 이때 요게 이제 자주 출제되는 거예요. 그러면 187조의 논점은 물권 변동 시점, 취득 시기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점검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기타 법률 규정. 그거는 뭐 큰 문제가 없고요. 자, 오른쪽 가서 몇 개 점검해 봅시다. 내용으로서 리얼 체크예요. 자, 전속기간 만료한 용익물권의 소멸. 자, 미음 체크예요. 피담보 채권의 소멸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 가로 열고 부정성이라고 써놔요. 자, 비업 줄쳐놔요. 비업이 뭐가 있죠? 혼동 줄쳐놔요. 자주 출제되는 것들. 자, 쭉 내려가면 거기 지어설 체크예요. 언인행위 무효 취소, 해제로 인한 물권 회복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재단법인의 설립 시 출연한 부동산 물건 변동의 기소. 요 정도만 조심하면 나머지는 뭐 조심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 자, 방가루 7번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 요거 7번은 별표 3개 놓으세요. 자, 점유 취득시효. 요거 이제 좀 설명을 하고 가야 됩니다. 자, 요거 지우기 전에 아까우니까 요거 한번 봅시다. 판결의 종류는 무슨 판결이 있다? 읽어봐요. 이행 판결. 읽어봐요. 이행 판결. 무슨 판결? 확인 판결인데 자꾸 확인 판결을 확정 판결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확인 판결이지 확정 판결이 아니야. 그러니까 확정 판결의 종류는 뭐가 있다? 읽어봐요.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이 있다는 거예요. 이행 판결은 뭐죠? 매선 신청인 단독. 확인 판결은 소유권 보전 등기. 형성 판결은 187조. 그러면 187조 공유물 분할 판결이 대표적으로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이 돼. 자, 7번 갑니다. 자,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 찾았어요? 요거 이제 옆에다 한번 써볼래요? 자, 취득시효란 이렇게 한번 써놔봐요. 자, 취득시효란 무슨 상태를 읽어봐요. 무슨 상태를? 사실 상태를 권리 상태로 승격시켜주는 거. 자, 권리 상태로 승격시켜주는 걸 바로 취득시효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사실 상태 몇 년이죠? 몇 년이죠? 20년. 무슨 점유죠? 자주 점유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평온, 공연 이렇게 하죠. 공연. 자, 점유 몇 년? 20년. 무슨 점유? 자주 점유. 자주 점유가 뭐예요? 소유 의사가 있는 거, 자주 점유.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 의식이 있는 게 자주 점유예요. 타주 점유가 뭐예요? 타인이 주인이라는 거야. 소유 의사가 없는 거예요. 자, 세입자는 그러면 세입자는 타주 점유예요, 자주 점유예요? 타주 점유죠. 그러면 전세권자는 타주 점유자가 되네요. 그러니까 주인 의식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뭐다 주인 세입자는 벽에다 뭐다 못질하는 거야. 만약에 주인이 뭐다 벽에 못질하겠냐 이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유 의사 없는 점유가 바로 뭐예요? 타주 점유. 소유 의사가 있으면 뭐예요? 이거는 자주 점유가 되는 거예요. 자주 점유. 자, 도덕론은 그러면 자주 점유, 타주 점유. 자주 점유죠. 소유 의사가 있으니까 물건을 옮겼죠. 그러면 소유 의사 없이 취미 생활했다라는 것은 그거는 병이야, 병. 자, 발음이 안 좋으니까 봐봐요. 그래서 집사람이 어제 그러더라고요. 아, 요즘 발음이 안 좋다고 몇 명이 자꾸 한다 그래서. 발음이 안 좋으면 발음이 안 좋다고 발음이 안 좋다고 당신 발음이 안 좋아 안 좋기는. 그래서 뭐예요? 옛날에 1년 동안 제가 적응하기가 힘들었대요, 집사람이. 그래서 뭐예요? 읽어봐요. 뭐라고 생각해서 수세미. 그래서 수세미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뭐예요? 수세미를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뭘 가져와요? 설거지 수세미를 가져와. 우리 경상도에서 수세미는 뭐다? 때타올을 가져오라고 그러는 거거든. 그래서 뭐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예요? 하나의 뭐예요? 소유 의사가 없다라는 것은 읽어봐요. 요거는 써주잖아. 뭐라고 써놨어요? 절치벽이 되는 거야. 벽. 절치벽. 여기 하나의 뭐다? 정신병자라는 거야. 소유 의사 없이 물건을 훔쳤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보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봐봐요. 사실 상태. 몇 년의 사실 상태? 20년. 자주 평온 공연하게. 내가 점유를 해서요. 그러면 사실 상태는, 자, 그러면 원래는 뭡니까? 사실 상태. 자, 그러면 사실 상태는 당사자 의사 표시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몇 조로 가야 돼? 187조로 가야 되죠. 근데 여기 잘 봐봐요. 자, 사실 상태를 권리 상태로 성격시키기 위해서 요 다리를 꼭 건너가야 돼. 요거 다리를 건너가야 돼. 이 다리가 뭐냐? 이 다리를 건너가야 돼. 이 다리 이름이 뭐냐? 다리 이름이 뭐냐? 요 다리. 이게 다리 이름이 있어요. 봐봐요. 자, 우리가 견우와 직녀가 있죠. 견우와 직녀. 견우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죠. 속해놓은 남자예요. 직녀는 뭐예요? 배짜는 여자야. 옥황 선생님이 견우 직녀가 365일 맨날 놀러만 다녀요. 연애만 하고 다녀요. 그래서 옥황 선생가 니네 천벌을 내리겠다. 그래서 니네들은 364일 동안 너는 소 키우고 너는 배 짜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루만 딱 만다주겠다. 누가 와서? 까치가 아니라 까마귀가 뭐다 다리를 만들어줘. 그게 바로 뭐예요?
작교. 언제? 7월 7일 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만나주겠다. 그게 7월 7석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 상태를 권리 상태로 넘어가기 위해서 꼭 이게 필요해.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라는 게 필요해. 그래서 우리 취득하려면 뭐 하라? 등기하라.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점유취득시효는 187조의 뭐다? 유일한 배신자가 돼. 배신자. 배신자를 주제로 본지만 발음이 안 돼요. 여기 한번 봐봐요. 애외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점유취득시효는 등기해야. 취득하려면 뭐 하라? 등기하라.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된다는 거야. 자,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민법 245조 1항은 20년간 소유사로 자주점유로 병원 공연하게 잘라요.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뭐한다? 취득한다. 등기 나왔네요. 부동산 점유 취득 시의 경우는 법률에 규정한 취득이지만 예외적으로 등기를 하여야 물건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점유 취득 시효는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에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실체법상 등기 사항에는 뭐가 있다? 186조와 245조 1항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점유취득시효와 관련돼서 그렇게 이제 맥을 잡아놓고 점유취득시효는 자주 출제되니까 잘 준비를 해야 해요. 점유취득시효는 아직 50%밖에 설명이 안 돼서요. 계속 치고 나가야 할 파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더 하면 오늘 뭐 11시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실타임을 여기에서 끊어줘야 됩니다. 하여튼 뭐 3번은 다음 주에 하고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뭘 봐야 되느냐 하면 뭘 봐야 돼요? 복습 좀 하고 오세요. 다음 주에 지난주에 강의했던 그 프린터 그것만 계속적으로 보고 있으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책은 그 마인드를 하면서 하나씩 점검해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 달에 이제 구경이나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명절날 뭐 지나고 나서 이렇게 나오신 것도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빠지지 말고 공시법은 계속 들으면 아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하여튼 오늘 늦게까지 강의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